최근에 저탄고지, 케토시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탄고지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유는요, 뭔가 하나를 줄이고 그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한다, 이 개념부터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탄수화물이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살을 찌게 만든다, 이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공급을 최대한 줄이면 살이 빠지겠네? 부족한 열량은 지방으로 채워야지. 이게 저탄고지 방식의 다이어트거든요. 실제로 1970년대 애킨스 다이어트, 존 다이어트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탄고지 시작하면은 시행 초기에는 체중이 꽤 빠져요. 이게 지방의 효과인데요. 기름진 지방 먹으면 어때요? 배가 금방 부르고 포만감 빨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거죠. 음식을 덜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실험들,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이 저탄고지를 스트릭트하게 유지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지 마음 먹었다가 이 저탄고지를 유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탄수화물 식사가 확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저탄고지를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도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탄고지를 1년 이상 시행한 달리기 선수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쪽이 저탄고지, 한쪽이 고탄 저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저탄고지를 한 쪽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영양분을 만들어내려고 케톤체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를 쥐어 짜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LDL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마냥 나쁜 게 아닌 게요, 천연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이 식이섬유도 섭취가 줄어들게 되죠. 식이섬유는 장 건강, 배변 습관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층도 유지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유익한 효과가 있는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이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케톤산이라고 하는 건요, 지방에서 분해돼서 우리 몸이 어떻게든 에너지를 쥐어 짜내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쥐어 짜낸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우리 몸이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 몸에 좋은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웃겼던 거는요, 요즘은 좀 덜 유행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방탄커피라고 해서 커피에 버터를 잔뜩 타서 먹는 그런 게 또 유행을 했다고 해요. 탄수화물 섭취는 악이고 지방 섭취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내가 많이 먹어야지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탄수화물을 너무 옹호하는 것 같은데요, 기왕 나온 김에 그 일본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 그 현지인들은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요 65%가 넘어요. 그런데 오키나와는 일본 내에서도 초장수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아마존 원주민 중에 치메인족이라고 있어요. 치메인족은요 더 높아요. 탄수화물이요 비율이 75% 정도 됩니다. 완전히 우리 저탄고지에 비해서는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진 종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치메인족이요 전 세계 어떤 인종보다 심혈관 질환이 가장 적은 인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고 어떤 탄수화물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치메인족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라든지 푸른 잎채소라든지 그렇게 좀 다양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사탕, 설탕, 시럽, 아이스크림, 온갖 첨가당이라든지 단당류, 단순 과당 많이들 섭취하시잖아요. 이것도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저 같으면요, 이런 가식부터 끊어보겠어요. 탄수화물 손대기 전에. 또 고지방 노출로 인한 부작용도 있어요. 뇌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알츠하이머, 치매, 자폐 행동, 심혈관 질환, 비만, 암, 골다공증까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탄고지를요,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용해 보려는 시도들, 생각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실험들이 있었어요. 우호적인 결과를 보인 논문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탄고지는요 유지가 힘들다고 해요. 지방이 이게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는 점,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점, 이런 점들을 이유로요, 저탄고지에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해볼 수는 있는데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논문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빡세게 탄수화물을 20에서 50g 미만으로 하루에 섭취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100g, 200g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나 아주 빡세게 저탄고지해서 케토시스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0에서 150g 정도로 좀 적게, 평소보다 한 공기라고 그러면 반 공기 아니면 3분의 2공기 이렇게 좀 줄여서 드셔보시는 것부터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완벽한 다이어트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병도 다른데 어떻게 일관된 하나의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겠어요. 뭐 저탄고지, 고탄저지, 뭐 단백질 위주로 하는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뭐 간헐적 단식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방식 가장 확실한 거 말씀드릴게요. 첫째, 열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칼로리를 평소보다 줄이시면 확실히 살 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 활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 작용되는 게 다이어트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살 빠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초가공식품보다는요, 천연식품, 가공이 덜 된 식품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인족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세지나 핫바 드셨겠어요? 못 드시죠. 뭐 옆에 있는 뭐 고구마, 줄거리, 바나나 뭐 이런 거 따서 드셨겠죠.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거, 천연의 제품들 이용하셔서 요리하셔서 드시는 게 최고 좋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외에는요 다른 지름길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다른 지름길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다이어트 비법, 지름길 있다, 나만 알고 있다 하시는 거 있으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똑소리 닥터도 좀 알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도움되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